오늘 양정철, 김경수, 이재명 도지사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이 생각보다 훨씬 빨라졌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이재명 도지사하고 온갖 방법으로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됐죠. 그러니까 1300만 넘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주권자가, 그 많은 주권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지사인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딱 낙마를 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그동안에 있었던 정말 너무나 어색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소미아 그것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틀었죠. 그리고 또 죽창을 들자 이러면서 그것도 일본과의 문제를 굉장히 뒤틀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어떤 삶에 충실할 수 없고 그냥 이념에 갑자기 사로잡혀서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그리고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뭔가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갔죠.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이상한 상황이 계속 벌어졌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너무나 이상하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조국이 이번 일로 해서 딱 빠지고 나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이해가 되는 선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이제 12월 3일 그날 다시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을 연기를 해뒀잖아요. 자한당에서는 1월 29일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공수처 밀어붙일 때 저 사람들이 어디 정신이 나갔나 할 정도로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혔었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토론의 장이 형성된다든지 하는 아주 상식적인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검찰들 저것들 다 죽일 것들이야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서초동에 사람들 불러 모아서 막 흥분의 도가니를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은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을 7개월 앞뒀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론화하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시간들이 계속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또 다른 당들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의 진짜 실력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상식적인 거죠. 지금까지 완전히 있잖아요. 광기에 사로잡힌 이것은 너무나 이상했다. 왜 이렇게까지 끌고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새마을 운동에 관련되는 행사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취임할 때만 해도 그런데 가는 것이 그렇게 어색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하고 조국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어색하게 계속 거꾸로 흘러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총선을 치르는 입장이 되니까 어쨌든 이것도 이들의 어떤 작전 안에 있는 건지도 모르죠. 또 뭔가 뒤집어 놓을 어떤 연구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상식적으로 가지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생각보다는 빨리 이재명 도지사를 이제 민주당의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힘을 합치자고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한당을 이길 수 있는 뭐 대안이 있나요? 중도를 지금 현재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필귀정,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완전히 어떻게 했나요? 그림자 취급을 했어요. 예, 경기도를 1300만이 넘는 경기도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완전히 비 오는 날 예, 먼지가 날 때까지 두들겨 팼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일단 웃으면서 자기들이 가까운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일단은 힘을 합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중도들을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을 어쨌든 이겨야 되는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쨌든 이루어져야 할 자리인데 생각보다는 더 빨리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들이 총선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하는 것을 보면서 총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이들이 그래도 일단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죠. 양정철도 전해철도 김경수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2년 반 동안에 해온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전적으로. 그러나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가 무찔러야 할 적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일단은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투명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국 대전에서 완전히 있잖아요. 깜깜이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이 전부 다 있잖아요. 거수기로 만들어서 무능의 극치, 예, 그리고 막 완전 딸랑이들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의 불행인 거죠. 예, 지금이라도 이런 분위기를 타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제함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아주 그 오래된 있잖아요. 뭐 4선, 5선 이렇게 하면서 정치밥, 눈칫밥 먹는 사람들 이제 좀 그만하고 후배들에게 젊은 혈기가 왕성하고 정말 똑똑하고 이 나라의 미래에 제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비워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국회의원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4선 5선 하면서 온갖 어떤 추악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연금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4선 5선 하면서 뭐 대통령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인물들도 당연히 없어 보여요. 뭐 할 것도 아니고 뭐 할 게 남았다고 그러고 있나요? 깔끔하게 후배를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이재명 뉴스 중에 하나 정말 멋진 게 있었는데요. 청년, 그러니까 노스펙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106대 1로 뽑힌 사람이 있어요. 청년 비서관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을 했잖아요.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 1부, 2부에 걸쳐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자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 명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2명 정도가 기억에 남았어요. 1부, 2부를 다 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3사람 중에 한 명이 결국은 이번에 뽑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인하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람을 저는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은 알차고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기는 좋은 정책을 위해서 늘 막 100가지 이상?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자기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몇 가지를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뭐 아이디어 같은 거 그리고 자신감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제일 낫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뽑혔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그런 실험이잖아요. 노스펙 청년 5급 공무원. 예, 그것도 너무 멋지죠. 모경종 이분이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정책을 돕는 그런 청년 비서관으로 뽑혔으니까 잘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뭐 오늘 유시민이 그 이제 윤석열 검사를 공격할 때 화끈한 뉴스 하나를 가지고 나오나 했는데 뭐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나 봐요. 없어가지고 추측으로 유시민은 결국 내뱉은 얘기였다라는 어떤 결론만 나오게 돼서 유시민이 굉장히 창피하겠다. 물론 뭐 창피한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완전히 나중에 얘기할 거라면서 기대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황당했어요. 어쨌든 유시민은 이번에 제대로 참패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학의 말인데요. 김학의 이 사람이 지금 12년 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오열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는 일체 범행을 한 게 없대요. 잘못한 것도 없고 별장 간 적도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12년 구형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부인은 오히려 울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냥 인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김학의가 자기는 별장에 간 적도 없고 이렇게 남의 돈 받은 적도 없는데 왜 부인까지 나에게 이러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진짜 울분을 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 없이 12년을 그것도 차관 출신을 어떻게 감옥에 넣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의 정상이 어떤 정상이냐면요. 완전 이제 어떤 생각, 행동, 인지 이 세 개가 전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게 언행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전부 다 따로 예,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자기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간 적 없다고 하는 것을. 근데 동영상도 있고 주변에 이 증언하는 사람, 본 사람이 증언할 거 아니에요. 증언자도 있고 와이프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자기 혼자만 믿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실제로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김학의는 진짜 믿고 있어요. 자기는 안 갔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분열증이죠.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사실은 정경심이 계속해서 말을 바로바로 바꾸잖아요. 자기가 했던 것도 안 했다. 또 검찰이 녹음해 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 녹음액을 틀어주면서 이거 당신이 했잖아, 맞잖아 해도 정경심은 그 앞에서 바로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분리 정세거든요. 자기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해놓고도. 예. 그래서 자기는 죄가 전혀 없다고 지금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조국도 그래요. 눈빛 보면.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자가 막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도 막 탁 이렇게 막 있잖아요. 목을 탁 이렇게 돌리면서 엄청 자기가 모든 걸 잘했는데 기자 이 인간 기분 나쁘네 하는 그런 거였었거든요. 어떤 창피하다거나 자기가 지금 이런 게 밝혀지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이 문제가 정말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한다거나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기분만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조국의 표정이나 그림거리를 보면은. 그래서 조국은 이런 증거가 계속 나와도 완전히 믿고 있다니까요. 자기는 잘못 없다고. 예, 그게 바로 정경심과 조국이 똑같은 성격인데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그 사람들 본인들만 모른다니까요. 이게 지금 김학의와 정경심, 조국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증거가 나와도.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이 조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꾼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하루아침에 바로바로 말을 바꾸는 완전히 인지장애인 사람들 많아요. 자유한국당 진짜 많잖아요. 자유한국당에도 보면은 청문회 할 때 진짜 끔찍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을 완전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권자의 몫이에요. 예. 그래서 다 같이 힘내서 화이팅이에요. 바이.